안녕하세요. 임용시험 기출문제를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경향으로 어떤 문제들이 어떤 경향으로 나왔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합 및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정식으로 구매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창 밑에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합 및 그래프 이론을 보면 화면이 좀 작네요. 좀 크게 해서 봅시다. 2011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문제들의 나온 문제들의 분포를 보면은 우리 책에서 왼쪽에 있는 평가 영역, 이쪽은 우리 책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이라고 그 내용 요소들을 보면 합의 법칙 또는 고배 법칙.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19학년도에 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포함 배제 원리를 사용하는, 물론 이제 포함 배제 원리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 배제 원리만을 따로 쓴다기보다는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뭐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든지 할 때 이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2011학년도, 2013학년도에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집의 원리 같은 경우는 그 임용시험에 내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문제 내기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역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열조합, 이항정리, 다항정리 이런 것은 확률 통계의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요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고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이 조합 및 그래프 이론 강의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깊이 있게 문제를 어렵게 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는 낼 수 있지만 그래서 아마 임용시험에 덜 나오지 않았나 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점화관계, 그다음에 동차 선형 점화식, 이거 점화관계나 동차 선형 점화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점화식 자체가 나와서 그 점화식을 푸는 문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자주 등장을 하죠. 특히 점화식을 풀 때 이 특성 다항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보니까 두 문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생성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보면 비교적 좀 많이 나온 편이죠. 세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지수 생성함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과거에 2012학년도에 보면은 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그래프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래프의 활용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나온 게 없네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행렬로 표현하는 게 과거에 쉽게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7학년도에 이제 행렬로 표현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경로의 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이제 주로 나왔죠. 그리고 오일러 회로와 해밀턴 그래프는 보면은 나온 적이 없죠.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임용시험으로 내기가 그렇게 적합하지,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문제 내기가 그렇게 적합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이 그래서 아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단 경로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객관식으로 최단 경로가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묻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용도에서 최소 생성 수용도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그래프를 보통 복잡하게 주지 않는 한은 아마 문제 내기가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보면 평면 그래프는 평면 그래프에서는 꼭지점과 그 다음에 변의 개수, 그 다음에 면의 개수 사이의 관계식 오일러 공식 있잖아요. 오일러 식을 이용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문제 정도.
5150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되는데 이게 아마 직접적으로 이용한 묻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변의 개수나 그 꼭지점의 개수 등을 그 이용하는 관계식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채다항식, 채색수를 이용하는 색채다항식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네요. 그래서 보면 2020학년도까지 나온 문제가 지금 이런 정도의 분포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 그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내가 주로 그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나왔는가 이렇게 보면 그 과거에 이제 그 객관식 선택형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2013학년인가 12학년부터 없어졌 14학년부터 없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 기입형 아니면 이제 서술형인데 그 전에는 선택형으로 보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함 배제 원리,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거, 합의법칙, 고배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형, 기입형으로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선형 동차점화식의 특성 다항식을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뭘 푸는 그런 문제가 선택형으로 나온 적이 있고, 지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선택형으로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생성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2014학년도에 나왔었고 서술형으로, 그다음에 수열의 생성 함수를 구하고 그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요 수열의 이 급수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지난 해죠. 지난 시험에 생성함수를 묻는 문제와 이제 확률 통계의 그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그리고 이제 인접행렬과 근접행렬이 나온 것이 2011학년도고 인접행렬이 2017학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그래프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2013학년도에 선택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색칠 문제, 즉 채색수, 꼭지점의 차수 등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채색수에 관한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조합 및 그래프 이론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최근에 경향이 문제 수가 좀 적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보면 한 문제 정도씩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남들도 다 맞는 문제 나 혼자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할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응용수학 및 그 응용수학 연구 이 시간에 이걸 한번 딱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은 아마 좀 이 조합 및 그래프 이런 쪽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이 기출문제 분석, 경향 분석을 한 것에 대한 질문이나 뭐 의문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단톡방이나 또는 그 이캠퍼스의 질의응답 그 게시판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또 확률 및 통계에 대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가겠습니다.